네,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루도구요. 획득. 빈치용. 반갑습니다. 아, 또 뵙네요. 네.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있죠? 더워요. 더워졌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워진 몸을 식히고자 정말 미스터리한 재밌는 네.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38번째 영화고요. 더 기버입니다. 더 기버. 더 기버, 더 기버.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 소설. 많을 것 같은데.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로. 흥미진진했어. 음. 좋더라고. 이 색깔이 하나씩 입혀지는 게 되게 좋았어. 설정도 되게 신선한. 신선했어. 기억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이 소설이. 오. 완전 베스트셀러라고 하던데. 저렴하네 표현이. 베스트. 정말. 트리플 베스트? 네. 음. 아무튼 소설, 네, 베스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부끄러움은 저희 몫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관람 소감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다. 빈치 먼저. 일단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모든 환경이 늘 같음의 상태라는 게 신선했고 누구나 했을 법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영화라서 보는 재미가 되게 있고 불평등과 차별에 불만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택은? 이 설정 자체가 흥미로웠고 그 올더 석슬의 멋진 신세계가 생각나는. 그것보다 더 먼저 나왔겠더라고. 소설이 아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소설가가 SF 시리즈 4편을 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하고 오. 이 책이 그러니까 기억 전달자. 네. 나머지 책들이 파랑채 집가, 메신저, 태양의 아들이라는 책들이 있대. 태양의 아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흥미롭게 음. 읽어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 나도 영화를 처음 보고 책을 진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책에서 훨씬 이 얘기를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다룬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책을 진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가 좋았고. 활자 혐오 아닌가요? 아, 저요? 예, 저 책 예. 좋아요. 예? 책 좋아요? 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보면서 감정이 근데 어느 정도 영화에서 있잖아. 이런 불평등을 없앤 정말 평등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고 뭐 할 게 없는 사회에서 감정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 즐거움을 알까? 이 사람들이? 모르지. 웃음이 날까? 그러니까 이게 감정과 사랑의 소중함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 작가가. 근데 맞아. 오히려 반대로 이게 애초부터 제거된 사회라면 사실 그것들의 감정이 살아나거나 발현되는 게 오히려 더 지옥 같을 것 같거든. 맞아. 그러니까 느끼지 애초에 않던 몰랐다면. 거를 맞아.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몰랐어서 이 얘기가 끝나야 된다고 봐 나는. 모르는 게 약. 이런 이런 느낌이 이랬던 것 같아. 그 중간에 할아버지도 얘기하잖아. 기억 전달자의 그 선배. 선배 할아버지가 다 고통과 고난을 몰고 올 거라고. 너가 맞아.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맞아. 실제 그런 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음. 그냥 모른 채로 이 이야기가 계속 지속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이 영화가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커뮤니티는 과연 디스토피아일지 아니면 모든 사람의 평등하고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유토피아일지. 그래서 나는 지금 말하던 것과 연결해서 유토피아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는 보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라고 맞아. 보거든. 맞아. 이걸 유토피아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교육받잖아. 근데 살인을 하면 안 돼? 라고 오히려 반문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나쁘지. 지금 우리의 이 법체계와 도덕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이지만 이게 용인되는 사회가 있었고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사회. 그 이전에는 그냥 사람을 죽여도 됐었던 어떤 무법 시대 같은 것들. 을 생각해보면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봤을 때 나는 이런 사회를 유토피아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023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이런 영화를 보려다 보니 이런 감정을 가지지 못한 것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저자 혹은 작가가 사랑이란 감정이 정말 소중한 거고 좋은 거야라고 알려주는 이게 굉장히 외람되고 버릇없어 보여. 없는 사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사랑이 소중한 거라고 알려주려고 맞아. 하는 게 이거 좀 선을 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 좀 다른 관점에서. 되게 꼬아서 바라볼 정말 수 꼬았어. 있는 거네. 음. 좋다. 빈치는? 난
너무 디스토피아. 그래? 집에 가도 되겠는데? 집에 가지마. 베이베. 아무튼 평등을 똑같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못 느낀 채로 그냥 똑같은 환경에서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이런 환경에 놓인 인간들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평등은 인격을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인격은 좋든 나쁘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기반으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환경만으로는 환경을 그렇게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는 평등이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인간이 단순히 그냥 행복만을 누리면서 계속 누릴 수는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나도 혜택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디스토피아라는 개념도 없고 유토피아라는 개념도 없는데 이걸 논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나도 했어. 그런 말도 있잖아. 좋은 것, 기쁨을 알아야지 진정한 슬픔을 알아야지 기쁨을 아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우리가 이걸 보고 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그리고 나는 불평등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완전히 독재의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원로는 다 알고 있잖아. 맞아. 제어하는 걸 알고 있고 맞아. 군사도 데리고 있고 쟤 잡아라 하면 잡으러 갈 애들이 있고 기억 전달자라는 것도 어쨌든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로제타 스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여기서 조나스라는 주인공이 이 커뮤니티의 잘못된 문제점을 알고 아기를 안고 도망을 브렌튼 가려고 스웨이츠. 하잖아. 근데 그 문제점을 안 것도 나는 얘가 알지 못했다고 해도 언젠가 누군가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문제인지 몰랐겠지. 왜냐면 그들은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다르게 보면은 이게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혜택 말대로 이게 다른 세상임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했어. 그렇습니다. 네. 졸았습니다. 맨날 졸아. 만약에 우리 세상에도 기억 보유자라는 사람이 있다면 직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일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좋겠더라고. 인간 사전. 전지전능한 능력 아닙니까? 완전. 모두가 거짓말할 수 없는데 완전.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니까. 완전. 기억 보유자라는 개념이 뭐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불타는 도서관은 죽어가는 노인과 같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의미로 난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지식정보 사회가 아니었을 때 농경생활할 때 홍수가 범람하거나 작황이 잘 안 되거나 신이 노했다. 그렇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동네에서 가장 어르신에게 경험을 구하잖아. 당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 동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처럼 이 기억 보유자가 그런 의미로 좀 다가왔고 그래서 극 중에서도 본인보다 한 20살 많은 뭐 젊은 청년이나 중장년의 배우가 아니고 노역을 맡았 제프 브리지스. 그치. 제프 브리지스가 그 역할을 했던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다가왔어. 그래서 인생의 선배? 인생의 선배? 제프 브리지스만 그 경험들을 해왔던 거잖아. 전쟁이라든가 기아, 고통, 가난 맞네. 뭐 이런 것들. 뭐 사랑까지도. 사실 중간에 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너무 예뻐. 오데아 러시야. 이름이 진짜. 오데아야. 너무 오데아 러시. 너무 예뻐. 이스라엘 분이더라고. 97년생. 내가 찾아봤어. 자세히 찾아봤네. 지금 여배우 보고 있어, 나올 사진을. 때 이렇게 흥분해 항상.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쁘더라. 예쁘더라. 아니 뭐 이렇게 정말 올리비아 굿 때 굿 아닌데? 올리비아 굿이 어딨어? 이름 굿이었는데? 올리비아 쿡. 올리비아 굿. 네. 아 빨리 할까? 올리비아 굿은 뭐죠? 굿이다. 쿡이랑 헷갈렸습니다. 올리비아 is good. 어, 네, 굿. 올리비아 쿡도 정말 미녀 미인이었는데 타고난. 이거 뭐 올리비아 쿡 그냥 미모로 압살하지 않습니까? 올리비아 쿡. 진짜 진짜 이쁘다.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뭡니까 진짜. 진짜 이쁘긴 화가 나더라고. 왜 이렇게 흥분한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극 중에서 사랑을 느낄만 하겠더라고. 아 진짜. 사랑이 없던 놈도 본성이지. 너무 눈이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진짜로. 알겠습니다. 솔직히 해야 돼. 뭐 나쁜 얘기하는 거 맞아. 아니고 이쁜 사람 이쁘다고 하는데 뭐. 예뻐. 빈치는? 난 애초에 조나스를 기업 보유자로 정한 것 자체가 이미 원로들이 만든 이 커뮤니티에 룰이지. 오류가 있다. 음. 어쨌든 자기들이 형성한 커뮤니티는 완벽하다는 기반을 두고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그들이 진짜 완벽했다면 애초에 주인공이 기업 보유자가 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난 예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허점을 보여줌으로써 이 커뮤니티는 이미 오류가 있는 그런 단체고 누군가 만든 규칙이나 체계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완벽한 사회는 절대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시스템 게 한계. 아닐까. 나는 이 기억 보유자가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 끝인가요? 아니 모든 걸 다 모를 때 더 마음이 편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사실 뭐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만 들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름다운 있는데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기억 보유자만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거니까 특권이지. 특권이자 고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나한테 기억 보유자를 하라고 시킨다면 저는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안 하고 싶어요. 오. 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오. 특별한 사람. 하고 싶어요. 오데아러 씨 정도라면. 진짜. 거두절미하고 다음 걸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엔딩 또 썰매가 나오고 열린 결말이에요. 썰매를 타고 내려갑니다. 설국열차 마지막 장면 같았어. 진짜. 해가 뜨면서 별꿈이 나오면서 기차, 그렇지. 음. 생명체를 만나게 되잖아. 어.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열린 결말. 빈치는? 난 좀 엔딩이 아쉬웠던 느낌? 좀 음. 허무했어. 약간 변화된 모습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약간 약간 싸워온 그런 거에 비해서 끝이 미약한 느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뭐가 거짓말? 왠지 알아? 왜? 그 뒤를 보여줬잖아. 그럼 영화 2시간이 넘어가요. 2시간이 뭐예요? 하루 종일 세 봐야 시간에 돼요.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짧게라도. 그러면 싫어했을 거야. 음. 영화 너무 길어서. 제가 열린 결말 싫어해가지고. 아 맞아 아까 직관적인 거 좋아한다 음. 했으니까 나는 직선을 좋아하겠네. 곡선보다. 직선 좋아합니다. 원색 좋아하겠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난- 보색도 좋아하나? 그렇지. 보색도 좋아하겠네. 검정색이 제일 좋습니다. 오. 새까만 사람. 새까만 사람이라니요. 네. 저는 주인공이 자기가 살던 커뮤니티 밖으로 나가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 삶에서 그냥 계속 살 것 같아. 얘가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시스템을 깨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너무 한 명이야. 너무 한 명이다. 물론 그 커뮤니티 안에 사람들이 기억을 다 되찾고 감정을 느끼고 뭐 희노애락을 다 느끼게 됐지만 그래도 얘는 해결하지 못할 거다.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얘가 혼자서 그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그래서 그 바깥 세상에서 해피하게 살지 않았을까. 아기와 함께. 여자친구는. 안타깝죠. 오데아러 씨. 오데아 러시라면 찾으러 갔을까? 저는 돌아갑니다. 썰매를 끌고. 강물을 그럼 연어처럼. 연어처럼. 아, 가야지. 명장면도 한번 꼽아 봅시다. 뭐 오늘 많이 하네요 이것저것. 아 나 그거 응?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뻘하게 웃겼던. 다른 건 안 받아들이고 사과만 받아들이지. 특이했다. 나는 그 CCTV 같은 걸로 둘이 키스하는 장면. CCTV 같은 언제 걸로. 또 저렇게 키스를 했대라고. 음. 숨어서 할 건 다 하는구나. 그니까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가? 감정을 다 없앴다고 태하는 커뮤니티잖아. 근데 어떻게 그 키스는 할 그게 있냐고. 그러니까 약물로 조절을 하는데 얘가 약물을 끊었으니까. 사과. 남자애는. 맞네. 남자는 사랑이 있어. 샘솟아난 거지. 샘솟아. 저 얼굴을 보고. 그럴만하다. 그럼. 인정. 올리비아 쿡. 올리비아 쿡. 네. 쿡. 분발해주세요. 갑자기? 예. 키라 나이틀리. 키나 나이틀리? 그때 오만과 편견. 안 돼. 안 돼. 한참 안 돼.
너무해. 개인적으로 너무해. 아니 물론 너무나 미모를 갖췄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나는 명장면은 난 그거. 직업 그래, 그거. 선정해주는 아. 그 초반 장면. 우리 52번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그 멘트 너의 어린 시절의 맞아. 영광 뭐 감사하다 그랬지. 너의 어린 시절에 감사한다. 그게 재밌어. 되게 인상적이었어. 기괴했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이지 음. 실제 그렇게 사회를 구성한다면 또 가능하다고 하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좋겠더라고. 음.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잖아. 그치. 내가. 지금 어떤 원주민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가 있을 수도 그렇지. 있을 것 같아. 너는 사냥꾼이야. 음. 너는 요리를 해야 돼. 이런 것들 충분히 있었을 것 같거든. 그거를 현대화, 미래화해서 표현했다. 맞아. 라고 보여지더라고. 맞아.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영화였어요. 좋았어. 재밌었어. 이런 SF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제가. 맞아. 다음 영화 주세요. 주세요.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추천하세요? 추천해야지. 나 추천. 나도. 요거는 좀 대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네. 맞아. 뭔가 삶의 혼란을 느끼는 뭔가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아니 같아. 뭐 새학기니까 개강에서 정신없이 놀지 마시고 노시고 정신없이 되게 노시다가도 잘 노신 분이 아니, 열심히 노신 분이 지금 열심히 노시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신 분인데. 아. 그래서 대학생분들한테 새학기 개강과 함께 추천하고 싶은 영화다. 맞아. 새로운 자극이 될 것 같아. 여러 의미로. 나는 완전 추천. 부모님께도 추천드리고 싶어. 그 연령대 분들에게도. 오. 나도. 왜냐면 항상 그 어떤 살아오실 때 안고 계시던 근심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조금 이 영화를 보면서 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한 번쯤 인생이 힘들 진짜로. 때 더 기버. 보시길 바라고요.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리려고요. 저는 사서 보겠습니다. 저도 사서 보겠습니다. 사주세요.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2+1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책이라면 사줄 수 있습니다. 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아공이었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고요. 아담한 공작소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